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성평등이 진짜라면 여성도 군대 가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주제 사실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에요. 얼마 전 제가 올린 역사에서 지워진 조선의 여성 영웅들 영상에 달린 한 댓글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댓글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자,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그 댓글은 이랬어요. 이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도 징병제 시행합시다. 와, 이 댓글 보자마자 머릿속에 스파크 튀는 느낌 아니었나요? 저는 읽으면서 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댓글이 아니네 했어요. 이 한 문장에 담긴 감정, 생각, 그리고 질문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자, 댓글 쓴 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조선의 여성 영웅들처럼 여성이 강하다는 걸 알았으니 현대에서도 그걸 증명해보자는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댓글은 단순히 군대 가자를 외치는 게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더 큰 주제를 건드리고 있죠. 이분은 여성도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 걸까? 아니면 남성만 군대 가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걸까? 여러분은 이 댓글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이 질문 그냥 넘기기엔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이 댓글에서 시작해서 조선의 여성 영웅들, 성평등, 그리고 징병제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댓글 쓴 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 댓글의 뿌리를 찾아가 볼게요. 댓글 쓴 분은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이 말 사실 역사에서 지워진 조선의 여성 영웅들 영상과 딱 맞닿아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우리는 논계, 신사임당, 허난설원 같은 조선의 여성들이 얼마나 강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웠는지 봤잖아요. 예를 들어 논계는 일병 활동으로 나라를 지켰고 신사임당은 예술과 교육으로 사회를 빛냈죠. 이런 여성들을 보면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생겨요. 과거의 여성 영웅들은 분명히 강했는데 왜 현대에서는 여성의 일모를 이야기할 때 군대가 빠질까? 이 댓글 쓴 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논계가 나라를 지켰다면 현대 여성도 군대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 단순히 군대 가냐 안 가냐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평등이란 과거의 영웅들처럼 여성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걸까? 아니면 남성과 똑같은 의무를 지는 걸까? 비유로 말하자면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모두 같은 포지션을 뛰어야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진짜 공평은 각자 잘하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까? 아니면 모두 똑같이 공격수로 뛰는 걸까? 이 갈등 오늘 우리가 풀어볼 첫 번째 퍼즐입니다. 이제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한국의 징병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여성은 제외됐는지, 그리고 조선의 여성 영웅들과 현대 성평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군대 이야기가 낯선 분들도 걱정 마세요. 비유와 함께 재밌게 풀어볼게요. 먼저 조선의 여성 영웅들부터 다시 떠올려 볼게요. 논계는 임진을 한 때 적장과 함께 강으로 뛰어들어 나라를 지켰죠. 이건 단순히 용감하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계는 전략적으로 적을 속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현대적으로 비유해보면 논계는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적진 한복판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모두를 구하는 영웅이죠. 또 다른 예로 신사임당은 예술과 교육으로 조선 사회에 기여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나 화가로만 기억되지 않아요. 당시 여성으로서 학문을 이어가고 아이들을 가르친 건 그 자체로 사회를 바꾸는 힘이었거든요. 이런 여성들을 보면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댓글의 뿌리가 역사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럼 현대 징병제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한국의 징병제는 8년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면서 본격화됐어요. 특히 6.25 전쟁 때 정말 절박했죠. 나라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고 젊은 남성들을 빠르게 훈련시켜 전선에 보내야 했어요. 당시엔 인구도 적었고 군대를 유지하려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징병제가 남성 중심으로 설계된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당시 국가는 폭풍 속에서
배를 띄우는 선장 같았어요.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가장 빠르게 힘센 선원들을 모아서 노를 저어야 했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성은 왜 징병 대상에서 빠졌을까? 단순히 여자는 약하다는 이유만은 아니에요. 당시 사회는 역할 분담이 뚜렷했거든요. 남성은 밖에서 싸우고 일하는 역할을,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꼭 차별이었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당시엔 그게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전쟁 중에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면 마을은 누가 지켰을까요? 식량을 준비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이 필요했어요. 이걸 주로 여성들이 했죠. 그러니까 여성도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조선의 논개가 전쟁터에서 싸웠다면 현대의 여성들은 후방에서 사회를 지탱한 셈이죠. 자, 2025년인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있지만 70년 전처럼 절박하진 않아요. 게다가 군대는 더 이상 힘센 사람만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드론, 사이버 전쟁, 첨단 무기 같은 분야에선 근력보다 두뇌와 기술이 더 중요하죠. 이런 변화 속에서 여성도 군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재밌는 팩트 하나.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남녀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성들은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심지어 전투 역할도 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은 군대 못 간다는 상식은 이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댓글 쓴 분이 말한 여자도 할 수 있다와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제 두 번째 갈등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성도 징병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댓글의 주장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살펴볼게요. 이건 마치 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까를 두고 토론하는 것과 비슷해요.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죠? 자, 주요 시선들을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댓글 쓴 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찬성론부터 볼게요. 이쪽 주장의 핵심은 성평등은 권리와 의무를 같이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성들은 군대에서 2년을 의무적으로 보내는데 여성들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쓰잖아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20대 남성의 말을 들어보면 여성들이 평등을 외치면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조용해지는 건 좀 불공평해요. 진짜 평등이라면 같이 군대 가야죠? 이 말 특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께 공감 갈 수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댓글 쓴 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말 뒤엔 그럼 똑같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죠?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이들은 주로 신체적 차이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근력이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전투 상황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거나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역할은 여성이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맥락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여성까지 군대에 간다면 가정과 사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한반대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 가는 대신 여성은 이미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어요. 굳이 군대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중간에서 새로운 길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징병제 자체를 바꾸자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모병제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대신 원하는 사람만 지원해서 군인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이 모병제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대안은 대체복무제예요. 군대 대신 사회복지, 의료, 환경보호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국가에 기여하는 거죠. 이 방식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사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갈등이 터져요. 징병제를 유지하되 여성을 포함시킬까? 아니면 징병제를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까? 이건 단순히 군대 가냐, 안 가냐를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댓글 쓴 분의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외침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고민하게 만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댓글 쓴 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조선의 여성 영웅들, 성평등, 그리고 징병제를 연결해 보려고 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군대 그 자체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성평등은 뭘까? 그리고 그걸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 군대가 아니라 의무의 제정에 여기서 반전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군대라는 틀에 갇혀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상징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여성은 이 의무에서 제외됐고 그걸 바꾸는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조선의 여성 영웅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거나 가정을 지키거나 학문을 이어가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현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출산, 육아, 사회적 노동 같은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여는 의무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반대로 남성의 군 복무는 의무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요. 이 차이가 바로 댓글 쓴 분이 느낀 불공정함의 뿌리 아닐까요? 자, 이제 감정을 고조시켜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남성도 여성도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지 않는 사회, 대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예를 들어 누군가는 군인이 되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봉사하고 또 누군가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라면 너는 왜 군대 안 갔어? 같은 질문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건 댓글 쓴 분의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외침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성평등은 여성이 군대에 가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조선의 논개가 자유롭게 나라를 지킬 방법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제 생각엔 징병제는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점점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체복무제나 모병제로의 전환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구 감소 때문에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여성 징병제 도입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아직 군대를 남성의 의무로 보는 문화가 강하고 여성 징병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는 성평등에 대해 더 개방적이니까 앞으로 10에서 20년 안에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요. 단기적으론 논쟁이 뜨거워질 거예요. 왜 여성이 군대 가야 해? 대남성만 왜 가야 해? 같은 갈등이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런 논의가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댓글 쓴 분의 목소리가 이런 변화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댓글에서 시작해서 조선의 여성 영웅들, 성평등, 그리고 징병제까지 큰 여정을 함께 했어요. 그 댓글 쓴 분의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셨나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외침은 단순히 군대를 가자는 게 아니라 여성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였어요. 진짜 성평등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남성도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특히 그 댓글 쓴 분, 이 영상 보신다면 꼭 한 줄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